어제 뭐 확실히 일단 수치로 증명이 됐고 또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불안을 조금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지수가 많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중에서 일정 부분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매수세가 좀 주춤거렸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싹트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를 샀냐? 2조 6,200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네. 큰 규모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8천억이 약간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 주식을 가장 많이 내다 팔았던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네. 주로 증권사들, 금융투자라는 이제 주체로 나오는 증권사들이었거든요. 한 2조 원 정도를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이 매물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내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 매물을 받아내느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은 워낙 오래 겪어왔었고요. 사실은 좀 무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난 이후에 증시는 또 지수는 가파르게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하더라라는 네.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빠질 때는 항상 저가 매수를 취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성향이었고요. 예. 그런 어떤 성향들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계속되면서 그렇죠.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제도 이제 문정부 들어 21번째인가요? 어떤 예. 매체는 22번째라고도 하는데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들을 통한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지만 네. 헤드라인에 나온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갭 투자를 막아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수도권 거의 전역이죠. 이 지역에서 3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다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그런 방식,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가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이제 매입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결국은 기존의 그 좀 젊은 세대들 그래서 어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만한 수요들을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고여있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의 어떤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요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중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가 계속적인 재정 부양, 통화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시중에 풀려 있는 그 부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광의의 부동 자금이 지금 사상 최대 1,130조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 자금이 다 증시로에는 유입되지 않겠지만 그 어떤 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또 고객 예탁금의 확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서의 활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시장에는 온갖 호재와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 멘탈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이 주도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재밌는 그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빈훗이라는 네. 그 주식과 ETF와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무료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이 로빈훗이 이제 굉장히 그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훗이라는 플랫폼으로 몰려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빈훗은 의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세 또 매도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이제 로빈후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거든요. 우리 동학개미랑 사실 비슷한 그러네요. 개념이기도 하겠고요. 예. 심지어 이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인구의 20% 이상이 젊은 인구라는 40%죠. 40% 이상이 20, 30대 인구라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시장에서도 신규 증권 계좌가 많이 개설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 그래서 기관 투자가를 못 믿겠다, 간접 투자를 못 믿겠다, 직접 내가 투자하겠다. 라는 이제 이런 니즈들이 많이 싹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또 2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세로 갔던 달러화가 다시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일에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7까지 간밤에 97.0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우리나라 증시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속적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직접 투자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세를 늘리기가 좀 버겁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빈후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에서 자금을 빼서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펀드 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자금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참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점 재미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저금리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기도 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일단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 유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개인만이 과연 이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실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재적인 실탄, 건파우더가 확실하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증시 주변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무려 36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코스피 지수를 200선까지 빠뜨렸던 그 외국인 투자자의 그 당시 순매도가 6개월간 순매도가 30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우리나라 개미들이 지금 올 들어 6개월 동안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6조 원이라는 순매수 자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런 순매수뿐만이 아니고요. 잠재적인 순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권 계좌에 돈을 넣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47조 원이나 됩니다. 역사상 그렇군요. 최대 규모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언제든 돈을 빼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빼서 증권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자금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투자한 우리 CMA 같은 그 수익 확정형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 47조 원 정도 되고요. 또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을 낸 거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금이 신용융자 잔고가 한 11조 원 정도 되고요. 또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RP 잔고도 한 79조 원. 이걸 다 합치면 거의 수백억 정도, 수백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다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증시의 투자 메리트가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는 언제든 주식 매입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든든한 어떤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바로 어제 매수한 개인이 아닌 이상은 예. 개인 투자자 연초부터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지금 이익 구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면
보면 네. 아, 이쯤에서 털고 약간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해볼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계속 버텨주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좀 버겁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도 일정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바치는 시장은 위로 계속 끌어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은 막아낼 수 있지만 위로 네네네. 올라가는 힘은 좀 부대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융자 잔고 12조 원 가까이 되는 신용융자 잔고가 어쨌든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좀 반대매매 또는 반대매매를 우려해서 먼저 매도하는 그런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어떤 매물 부담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지만 또 아직도 지갑이 비지 않았다. 네. 아직도 지갑에는 많은 돈을 넣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